안녕하세요, 평원독서 여러분. 오늘은 19번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19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우리는 왜 죽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죽을까요? 생명이 유한한 거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직감을 하고 알고 살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만 생각을 했지만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쪽이 많이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대부분 이 책을 알려면 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어떻게 생명이 끝으로 나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우리 집 고양이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세포들이 자기 생명 주기에 따라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7년이면은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세포가 변한다고 이렇게 약간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대부분 사실은 아니지만 뇌세포는 거의 태어나서 동등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련의 정원에서도 읽었었잖아요. 신경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쟤를 갖고 있는 거고, 최근에 뇌에서 있는 신경도 다시 재생이 된다고 하는 게 있지만 너무 작은 퍼센테이지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아니면 치매를 걸렸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적다고 해요.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는 노화에 대해서 대부분 텔로미어의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라는 꼬리표가 점점 짧아지는데, 이게 마지막 짧아지면은 더 이상 재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텔로미어 이론이 좀 많았고, 저도 텔로미어에 대해서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텔로미어가 그렇게 노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못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면서 또 읽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포 단위에서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에 대해서 알려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시스템을 이루고, 시스템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간이 되고 그다음 개체가 되는데, 이렇게 동질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면서 그 특수한 형태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의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화에 따르면 세포가 탈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가 자기 주기를 해서 죽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점점 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옛날처럼 못하고 옛날처럼 빨리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포의 중심을 좀 많이 뒀고요. 앞쪽에는 노화에 대한 연구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과학계에서 이제 펀딩도 받고 과학계에서 이제 주류를 이루는 학문은 아니다 보니까 노화에 대한 학문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동물들처럼이라든지 아니면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같은 곳에서 읽어보면 이제 사람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는 없앨 수는 없고요. 늦출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건 이제 마지막 파트 쪽에 이제 세포를 바꾸면 과연 우리는 젊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문을 던집니다. 요번에 그런 것도 봤었잖아요. 그 이종간 장기 이식. 여러분도 보셨나요? 지난 3월인가? 그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돼지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인간의 장기와 비슷하게 만든 신장을 이식한 수술이 있었는데, 그 분이 아마 몇 개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 이식의 대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장기가 없어서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후에는 신장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이식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식을 못하면 생체 대사가 망가져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브로커들의 영역이 줄어들고 합법적으로 편하게 이제 장기를
공급 받으면 좀 달라지는 세상이 되기도 하겠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화 과정에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얘가 자가 발생적인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제 사람의 세포가 됐다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DNA로 많이 풀었다가 암도 DNA로 많이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대사 질환으로 가져오고 있어서 세포 단위에서 어떤 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두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세포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좀 비슷한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었던 건 냉동인간. 냉동인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혼 불면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소견이지만 사람은 70% 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물은 물 상태에서와 얼음 상태에서가 좀 다른 거. 물 상태에서는 이게 부피가 얼음일 때 더 올라갑니다. 이게 유일하게 물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용액은 고체가 되면 더 단단해져서 세포 모양이 더 응축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만은 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부피가 부풀어지면서 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물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냉동을 해버리면 이 세포들이 터지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냉동 인간을 만들 때 부동액을 넣어서 이제 냉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부동액을 넣어서 냉동을 시키면은 물이 안 터지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냉동인간 한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 살려고 별짓 다 한다라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진짜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에어리언이 유행이잖아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저는 좀 힘들어하는 영화예요. 그 이렇게 긴 사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도 그냥 짤로만 봤던 사람이라 한번 쭉 봐볼까 생각도 들지만 엄두가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서 보면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이제 이게 잠이 들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멈추게 한 다음에 다시 깨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주선 여행을 하고 나서는 깨어서 나오는 모습을 종종 SF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냉동인간, 그 다음에 수면인간인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우주로 나갔을 때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이 우주에 가겠죠. 나는 거기서 죽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SF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SF 장르에서도 그런 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 인생이 지금 40, 30, 뭐 60, 90, 100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구에서 보면은 46억의 6억 년의 그 시간에 우리는 한 요 정도도 안 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 인류여서, 사실은 내가 내 후손이 지나고 했을 때는 좀 지금 세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한순간인지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과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 무서운데 왜 죽어야 되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아주 나는 작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살아야겠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좋게 그냥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 있죠. 이게 책을 읽어도 다 사람마다 와닿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육식보다 채식을 많이 하고 꼭꼭 씹어 드시고 수면 잘 주무시고 운동 적절하게 하시고, 다 아는 거 여러분이 다 아는 그 내용을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건강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채소 많이, 당분 좀 적고, 그 다음에 하얀 거 밥빵면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 좀 하시고 수면을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들으려고 이 책을 읽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지금까지의 노화가 어디까지 연구가 됐고 앞으로 어떤 노화를 대비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알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맨날 이제 그 건강 뉴스 같은 거 보면 브로콜리가 좋다, 양배추가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골고루 먹는 채소도 좋겠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고 더위 잘 나시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참 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내가 참 하나의 소우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책 읽어보셨으면 이제 댓글도 남겨두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20번째 책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온 독서하세요.